사주. 이 단어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점? 운명?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오늘 이 사주라는 걸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피크닉 신영호 작가의 관점을 빌려서 말이죠.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뭐랄까 힐링 지도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미 정해진 판결문이 아니라 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설계도라면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사주 보러 가면 우리 마음속에 딱 하나 제일 궁금하고 또 제일 두려운 질문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제 운명 좋은가요? 나쁜가요? 진짜 무슨 성적표 받아보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운명을 그냥 정해진 걸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로 보는 아주 오래된 생각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작가가 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제 사주가 좋은가요가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쓰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주가 갑자기 무서운 예언서에서 가능성을 찾는 보물지도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판결이 아니라 설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주팔자라는 게 너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하고 도장 꽝 찍는 판결문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설계도, 일종의 사용설명서로 보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내 안엔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써먹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관점을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 판단의 세계에선 내 운명은 좋은가 나쁜가 이런 흑백 논리에 갇혀요. 그냥 수동적으로 운명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른쪽 이해의 세계로 넘어오면 질문이 바뀌어요. 내 에너지는 어떻게 작동하지? 와, 완전히 다르죠. 고정된 성적표가 아니라 역동적인 설계도가 되고 내 삶을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에너지 설계도라는 게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개념들, 오행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아마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목 기운이 강해서 성격이 급해 이런 식으로 단정하잖아요. 근데 이 표를 보면 그게 얼마나 좁은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목 에너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게 건강하게 발현되면 의욕, 추진력 같은 멋진 힘이 돼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분노나 집착 같은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고정된 성격도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죠. 나머지 화, 토, 금, 수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 균형의 문제예요. 십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무슨 재물운, 관운 보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그 에너지 패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관성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쳐요. 이게 건강하게 잘 쓰이면 책임감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꼬이면 이상하게 맨날 통제적인 사람만 만나거나 어딜 가나 억압받는 느낌을 받는 그런 관계 카르마가 반복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설계도를 제대로 써먹기 위한 두 개의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정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렬.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여러 목소리들이 한 방향으로 딱 정리가 된 상태예요. 욕망, 감정,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머리로는 이거 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안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 가슴, 몸이 완벽하게 한 팀이 된 상태. 이게 바로 내 존재를 굳건히 세우는 척추 같은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기분 좋고 평온하면 그게 정렬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작가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고. 좋은 기분은 정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렬은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가 와도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내면의 뼈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정렬이 안 된 상태는 그냥 좀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반대는 혼돈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분열입니다. 내 안에서 머리와 가슴이 서로 다른 편을 먹고 싸우는 일종의 내전 상태 같은 거죠. 한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고
이러니 에너지가 살 수밖에 없고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 내면의 뼈대인 정열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다루는 두 번째 마스터키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이것도 쉽게 말해볼까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아시죠? 그거랑 비슷해요. 내 안의 상태, 내 주파수가 바깥에 있는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 사건, 정보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현상이에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내 불안을 더 자극하는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공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공명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명은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부자를 끌어다 주는 무슨 소원 상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거울처럼 보여주는 물리법칙에 가깝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내면의 정열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공명만 일으키려고 하면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정렬되지 않은 내 안의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맨날 반복하던 힘든 관계 패턴이나 좌절의 경험들을 그대로 또 끌어당기기만 하니까요. 이건 운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의 플레이리스트가 바뀌지 않았을 뿐인 거죠. 자동 반복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강력한 힘, 내면의 정열과 외부와의 공명, 이 둘은 과연 어떻게 함께 작동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이 나무와 네트워크 비유를 보면 둘의 관계가 딱 와닿을 거예요. 정열은 나무 같아요. 뿌리부터 줄기, 가지까지 위아래로 쭉 뻗는 수직적인 질서죠. 단단하게 서 있는 힘이에요. 반면에 공명은 인터넷 네트워크 같아요. 모든 지점들이 서로 자유롭게 연결되는 수평적인 관계망이죠. 퍼져나가는 힘이고요. 문제는 이 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겨요. 정열만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에만 갇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되죠. 반대로 공명만 쫓아다니면요?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옛날 패턴만 반복하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이 둘의 균형이에요. 단단한 나무처럼 뿌리 내리면서도 네트워크처럼 유연하게 세상과 연결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와, 이 비유가 모든 걸 정리해주네요. 정열이 씨앗이라면 공명은 생태계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심을 땅, 즉 생태계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반대로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씨앗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짝꿍인 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곱씹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명은 만남을 만들고 정열은 운명을 만든다. 공명은 우리 삶에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데려다 줘요. 하지만 그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쓸지, 어떤 운명을 빚어낼지는 오롯이 내 안의 힘, 바로 정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들과 공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만남들을 어떤 운명으로 정렬하고 싶으신가요?